강민주는 SJ그룹의 젊고 강력한 총수로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거행될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반짝이는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아래층 연회장에서는 이미 상류층 인사들의 웅성거림이 작은 진동처럼 느껴졌다. 그의 신부 윤세라는 대한그룹 윤태호 회장의 외동딸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이었으며,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재계의 거대한 판도를 바꿀 전략적인 동맹으로 여겨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냉정하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잊으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 씨, 이제 내려가실 시간입니다. 윤세라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차에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만큼이나 눈부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민준은 세라의 미소를 보며 기계적으로 답했다. 그래, 세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했다. 그는 세라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녀와의 결혼이 자신의 사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결혼식장은 수백 송이의 백합과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하객들은 최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다. 민주는 세라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주례사의 축사와 함께 성스러운 분위기가 결혼식장을 감쌌다. 민주는 세라의 눈을 바라보며 혼인 서약을 읊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준의 시선이 문득 결혼식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호텔 정원의 일부가 보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원 입구.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남루한 옷차림에 품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강민준을 향해 꽂혀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이지수,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의 첫사랑.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지금 그의 결혼식장 문 밖에서 아이를 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은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해졌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이지수와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만이 보였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세라의 손을 놓았다. 세라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그를 바라봤다. 민준 씨, 왜 그러세요? 민준은 세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홀린 듯 유리창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지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유리창이 그를 가로막았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민준의 이상 행동에 의아해했고 주례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지수의 모습과 아이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저 여자는 누구야? 세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세라의 고함을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이지수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이지수를 향해 소리쳤다. 지수야, 이지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유리창 너머에 이지수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외침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그의 눈빛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민준을 응시하더니 이내 아이를 안고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이지수가 사라지는 것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부술듯이 달려나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찾아와. 이지수, 아이와 함께 있는 여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윤태호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다. 강민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결혼식을 다시 시작해. 민준은 윤태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이지수와 아이를 찾을 생각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지수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녀가 사라졌던 그날의 의문점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지수의 등장은 그의 모든 삶을 뒤흔들었다. 세라는 분노와 치욕감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결혼식이 망쳤어. 저런 천박한 여자 때문에. 민준은 세라의 말을 듣고 차갑게 그녀를 노려봤다. 천박한 여자 윤세라. 감히 지수를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윤태호 회장은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강민준, 이게 무슨 망발이야. 오늘 결혼식을 취소하겠다는 거냐? SJ그룹과 대한그룹의 동맹을 깨겠다는 거야. 민준은 윤태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이 돌아왔다. 회장님, 저는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제 모든 과거를 파헤칠 겁니다.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제가 직접 밝혀낼 겁니다. 그의 말에는 윤태호 회장을 향한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지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윤 회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김 팀장과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혼식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그의 약혼녀 윤세라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지수와 아이, 그리고 5년 전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직감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결혼식장을 뛰쳐나와 곧장 이지수를 찾아 나섰다. 그의 비서실장인 초의 비서는 민준의 지시를 받아 보안팀을 동원해 호텔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아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그녀의 존재는 민준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은 이지수의 슬픈 눈빛과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는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졌던 그날 밤의 미스터리와 아이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고통스러웠다. 강민준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차가운 저택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5년 전 이지수와의 마지막 만남이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민준이 SJ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임원진 회의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날이었다. 그는 지수에게 프로포즈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지수는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것을 좇지 않았고 민준의 내면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다. 민준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수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지수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지수는 민준에게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차갑게 돌아섰고 그날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준은 그녀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려 애썼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우려 노력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지수에 대한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사업가로 변해갔다. 하지만 오늘 이지수가 아이와 함께 나타난 순간 그의 모든 상처와 의문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읽었다. 강민준은 곧바로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졌던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봐. 그녀의 행적,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있었던 모든 특이사항들을 샅샅이 뒤져봐.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지수와 아이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 비서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지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이지수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이지수가 민준을 떠난 후 홀로 외딴 시골 마을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보고서에는 아이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는 분명 민준과 이지수의 혼혈이었다. 그의 어릴 적 모습과 지수의 부드러운 눈매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고 지수는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지수가 민준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수는 5년 전 민준의 라이벌 기업인 대한그룹의 윤태호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윤태호 회장은 이지수에게 민준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녀에게서 떠나라고 강요했고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민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해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윤태호 회장은 민준과 윤세라의 결혼을 통해 SJ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지수는 그에게 방해물에 불과했다. 강민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분노의 몸을 떨었다. 윤태호 회장과 윤세라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였다니. 그는 배신감과 함께 그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지수와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간 그들에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최 비서, 윤태호 회장과 윤세라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비리, 그리고 약점들을 찾아내. 단 하나도 놓치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즉시 윤세라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여전히 결혼식 파탄에 대한 분노와 치욕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윤세라 씨,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비열한 음모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지수와 내 아이를 빼앗아간 죄, 그리고 나를 속인 죄.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윤세라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으로 변했다. 강민준,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이지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저런 천박한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민준은 세라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증거는 내가 찾아낼 거야. 그리고 지수를 모욕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천박한 탐욕에 눈이 먼 여자일 뿐이야. 내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반드시 무너뜨릴 테니 각오해. 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수와 아이를 보호하고 윤태호와 세력에 복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강민준은 이지수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함께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숨어 지내던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이지수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한번 몸을 숨긴 것이었다. 민준은 그녀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다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에게는 다른 삶이 있어요. 지수의 글씨체는 여전히 섬세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쪽지를 움켜쥐었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강민준은 이지수가 남긴 쪽지를 움켜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시골집을 바라봤다.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그녀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지수를 찾아내고 윤태호와 윤세라에게 복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불타올랐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민준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그는 밤낮 없이 윤태호와 윤세라의 비리를 파헤쳤다. 최 비서는 민준의 지시를 받아 사설 탐정들을 총동원하여
윤태호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약점들을 찾아냈다. 대한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한 이미지였지만 그 속은 온갖 비리와 음모로 썩어 있었다. 윤태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뒷돈을 받고 정부 사업을 따내고 경쟁 기업을 음해하며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민주는 윤태호가 이지수를 협박하고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그 기록 속에는 윤태호가 이지수에게 민준의 목숨을 위협하며 떠나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윤태호가 이지수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고 강요했던 금융거래 내역도 발견되었다. 최 비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터뜨릴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윤태호와 윤세라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편 윤세라는 민준의 태도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수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인 윤태호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윤태호 회장은 민준의 방역에 분노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감히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민준, 그 건방진 놈이 감히 내 결혼식을 망치고 내 뒤를 캐 당장 그 놈을 밟아버려. 그리고 이지수 그 계집도 다시 찾아내서 입을 막아야 해. 윤태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비열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민준과 이지수를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윤태호는 먼저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에 민준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결혼식을 파토낸 후 정체불명의 여인과 아이를 찾아다니며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민준이 SJ그룹의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SJ그룹 강민준 회장. 결혼식 파토 후 충격적인 사생활 베일에 쌓인 여인과 아이의 정체는 박지훈이 조작한 기사들이 인터넷과 신문 지면을 도배했다. 그의 목적은 민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민준은 윤태호의 비열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윤태호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지수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진 이유와 윤태호의 비열한 음모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윤태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최 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해 모든 언론사를 초대하고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이지수에게도 연락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 비서는 민준의 계획에 놀랐지만 그의 단호한 결의에 따르기로 했다. 그는 이지수의 행방을 다시 추적했다. 그녀는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최 비서는 그녀의 동생을 통해 이지수에게 연락하는 데 성공했다. 이지수는 민준의 기자회견 소식에 망설였지만 민준이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윤태호의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는 말에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민준의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민준은 이지수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아이는 이지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기자들은 이지수와 아이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지수와의 사랑 이야기, 5년 전 이지수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윤태호 회장이 이지수를 협박하고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했던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폭로했다. 그는 또한 윤태호 회장의 불법적인 비리와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지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5년 전 이지수는 윤태호 회장의 비열한 협박 때문에 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제 목숨을 위협하며 이지수에게서 떠나라고 강요했고 저희 가족을 볼모로 삼아 저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윤태호 회장과 윤세라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민준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고 서로 질문을 던지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지수는 민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윤태호 회장과 윤세라가 나타났다. 그들은 민준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윤태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준을 노려봤다. 강민준, 지금 무슨 짓이야?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야. 저 여자와 아이는 네가 조작한 거라고. 민준은 윤태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 회장님, 당신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지수에게 협박했던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당신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모든 자료들이 제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윤태호는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증거 그래. 증거가 있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네가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윤태호의 광기 어린 웃음에 차갑게 응수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고 윤태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에 대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윤태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되는 것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쳐 윤태호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윤세라는 아버지의 체포에 절규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소용없었다. 윤태호는 끌려가면서 민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강민준, 네가 감히 너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준은 윤태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이로써 윤태호와 윤세라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족을 되찾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이지수와 아이를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태호 회장과 윤세라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강민준과 이지수는 비극적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자회견은
여론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대중은 잔혹한 진실에 경악하면서도 강민준과 이지수를 향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윤태호의 탐욕스럽고 잘못된 리더십 아래 있던 대한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룹은 순식간에 파산 직전에 놓였다.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은 윤세라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고, 아버지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강민준은 더 이상 차갑고 오직 일만을 알던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다. 따뜻하고 정이 많으며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였다. 그는 이지수와 아들 강하준에게 지난 세월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모든 여가 시간을 할애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채 자라야 했던 하준은 이제 아빠와 엄마의 한량없는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세 사람은 작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장밋빛 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윤태호와 윤세라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음모와 부정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윤태호의 측근이었던 일부 기업가와 정치인들, 즉 그의 불법적인 거래에서 이득을 취했던 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깊은 수사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낼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은밀히 세력을 규합하여 강민준과 SJ그룹의 명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며 잃어버린 권력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강민준을 가만둘 수 없어. 놈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우리 차례가 될 거야. 윤태호의 오랜 동맹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패한 정치인 김상철이 다른 공모자들과의 비밀 회의에서 말했다. 김상철과 그의 일당은 강민준이 대한 그룹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SJ그룹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문 해커들을 고용하여 SJ그룹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격하고 기밀 데이터를 훔쳐 내부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민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SJ그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대중의 관심을 윤태호의 불법 행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강민준이 이끄는 SJ그룹은 곧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끊임없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악의적인 소문들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민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태호 측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대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최 비서,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십시오.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공격의 배후를 조사하십시오. 정확히 누가 우리를 방해하려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강민준은 침착하게 명령했다. 강민준이 차가운 재벌에서 강하고 끈기 있는 남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본 최 비서는 그의 지시를 즉시 따랐다. 그는 SJ의 최고의 IT팀을 동원하여 사이버 공격에 맞섰고 추가로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동시에 그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활용하여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다. 한편 이지수는 강민준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하준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강민준이 대중과 언론의 압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강민준으로부터 비즈니스 세계와 언론에 대응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 이지수는 이제 과거에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던 여자가 아니었다. 시련은 그녀를 강하고 끈기 있으며 지혜로운 여성으로 단련시켰다.
민준 씨,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들을 함께 이겨냈잖아요. 이지수는 강민준을 꽉 안아주며 그에게 힘과 믿음을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강민준은 이 싸움이 단지 자신의 명예와 S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지수와 하준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최 비서와 전문가팀의 노력 덕분에 강민준과 이지수는 김상철이 파괴 공작의 배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상철은 수년 동안 윤태호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부패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그룹과 수많은 불법 거래를 했고 많은 비리를 숨겨왔다. 김상철. 교활한 늙은 여우 같으니 그는 불이 자신에게 번지기 전에 꺼뜨리고 싶어 하는군. 강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과 이지수는 김상철과 그의 일당에 맞설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김상철의 부패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SJ그룹을 모든 거짓 고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전략도 준비했다. 강민준과 이지수의 정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롭고 더 위험하며 교활한 적과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며 싸움의 가장 큰 동기가 될 아들이 있었다. 김상철과 그의 동맹들이 이강진과 강민서를 향해 날린 비난의 화살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 SJ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중의 시선은 다시 이강진의 과거와 이지수의 존재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강진과 강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상철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고 더욱 강력한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모든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김상철은 강민준의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언론과 정치계를 총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그는 강민준이 이지수와의 사생활 문제로 결혼식을 파토낸 후 대한그룹을 무너뜨리고 윤태호 회장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또한 이지수가 과거 SJ그룹의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였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강민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를 권력 남용자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SJ그룹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이었다. 강민준은 이제 끝이야. 여론이 그를 심판할 거야. 그는 대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김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실행하고 있는 그의 오른팔, 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박 변호사는 차갑고 냉철한 인물로 김상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포장하고 실행하는 데 능숙했다. 그러나 이강진과 강민서는 김상철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강민서는 최 비서를 통해 김상철의 모든 재정거래 내역과 정치 활동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녀는 김상철이 지난 수년간 윤태호 회장과 함께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뇌물 수수,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특히 김상철이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의로운 정치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부패한 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강진은 이지수와 함께 과거 윤태호 회장이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강탈할 때 김상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 이지수는 5년 전 윤태호에게 협박을 당할 당시 김상철의 비서가 윤태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강진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김상철과 윤태호의 연결고리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김상철의 비서를 찾아내 설득하여 증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비서는 김상철이 윤태호와 함께 이지수를 협박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기술을 강탈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민서 씨, 김상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얽혀 있었어. 그는 단순히 윤태호의 동맹이 아니었어. 그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어. 이강진은 발견한 증거들을 강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김상철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민서는 이강진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상철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태호 회장의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김상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를 구속 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강진 씨, 이번에는 김상철을 완전히 끝장내야 합니다. 그가 다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요. 강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상철은 강민준과 강민서의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과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 그는 강민준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역공을 펼쳤고 검찰에 강민준과 이지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상철의 교활한 술책으로 인해 강민준과 이지수는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듯했다. 경찰은 강민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이지수는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 속에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강민준, 네가 나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김상철은 언론 앞에서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민준을 제압했다고 확신했다. 강민준은 김상철의 공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김상철의 역공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김상철의 악행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지수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이강진은 이지수와 하준을 품에 안고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하준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아빠와 엄마의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민준과 지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강진 씨,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하준이는 어떻게 되죠? 이지수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준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이강진은 이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지수야, 내가 너와 하준이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는 김상철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우리의 사랑과 하준이가 바로 우리의 힘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지수와 하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강민준은 이지수와 하준을 대동하고 기자들 앞에 섰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 김상철은 자신의 비서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민준의 몰락을 직접 지켜보려 했다. 강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김상철 의원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주는 먼저 김상철이 자신에게 씌운 모든 누명을 반박했다. 그는 윤태호 회장과의 관계, 대한그룹 파산 사건, 그리고 이지수와의 사생활에 대한 모든 루머가 김상철의 거짓된 주장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지수가 협박받았던 녹음 파일 원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이지수가 스파이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이어서 김상철이 윤태호 회장과 공모하여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강탈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뇌물 수수를 저지른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김상철의 비서가 직접 증언대에 서서 김상철과 윤태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폭로했다. 그녀는 김상철이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던 증거들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김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비서의 배신과 강민준의 완벽한 방역에 경악했다. 그는 연단 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그때 검찰과 경찰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쳐 김상철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상철은 끌려가면서 강민준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강민준 내 놈이 감히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김상철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윤태호 회장에 이어 또 다른 유력 인사가 강민준의 폭로로 구속되면서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김상철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강민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특히 그의 비서의 증언과 금융거래 내역은 그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김상철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사회적 명성도 끝이 났다. 이제 이강진과 강민서의 앞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거대한 세력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상철은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의 수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비밀들을 지키기 위해 강민준과 이지수를 은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김상철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여전히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김상철의 체포 이후 SJ그룹의 이미지 회복과 한성그룹의 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먼저 SJ그룹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는 또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SJ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강민서는 K&M그룹의 CEO로서 이강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김상철의 남은 잔당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는 데 기여했다. 두 기업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이지수는 강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그녀는 강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주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하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들의 성장을 지켜봤다. 그들의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상철의 잔당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상철의 핵심 자금 관리인이었던
그림자 재벌이라 불리는 이노베이션 그룹의 회장 박진태를 찾아갔다. 박진태는 김상철의 모든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총괄했던 인물로 김상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브레인이었다. 그는 김상철의 몰락 이후 잠적했지만 잔당들은 그의 존재를 알고 그를 다시 끌어들인 것이다. 박진태 회장님, 김상철 의원님의 복수를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강민준 그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상철의 잔당 중 한 명이 박진태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박진태는 탐욕스럽고 냉혈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상철이 자신의 비자금을 폭로할까봐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강민준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낼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민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상철의 복수를 명목으로 삼아 자신의 안전과 이권을 지키려 했다. 그는 강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 이지수와 하준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박진태는 이강진과 강민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이지수와 하준을 납치하여 강민준을 협박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SJ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강진이 자신의 약점인 가족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오후, 이지수는 하준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준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이지수는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이지수와 하준을 강제로 채 태웠다. 이지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하준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지수는 납치되면서도 강민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괴한들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강민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강민준은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지만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확인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이지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민준 씨, 하준이가 도와줘 라는 다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지수와 하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그는 즉시 초의 비서를 불렀다. 초의 비서 당장 이지수의 위치를 추적해 하준이와 함께 납치된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최 비서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이지수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을 추적했다. 그의 마지막 신호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폐공장에서 잡혔다. 민준은 주저없이 자신의 차를 몰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지수와 하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폐공장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녹슨 기계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지수는 하준을 품에 안고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다. 하준은 공포에 질린 채 울고 있었고 이지수는 아들을 달래며 민준이 오기를 기다렸다. 박진태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지수 앞에 서 있었다. 이지수 씨, 오랜만이군요. 5년 전 윤 회장님께 대들었던 그 용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박진태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다. 이지수는 박진태를 노려봤다. 당신은 누구야? 감히 우리 하준이를 건드려 강민준 회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하하,
강민준 그 녀석이 과연 당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는 곧 이곳에 올 겁니다. 당신들이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박진태는 비열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폐공장의 낡은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초의 비서와 SJ그룹의 보안팀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민준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이지수와 하준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박진태 당장 그들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폐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진태는 강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강민준 회장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은 당신의 약점이군요. 강민준은 박진태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보안팀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은 즉시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직접 이지수에게 달려가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었다. 그는 이지수와 하준을 품에 안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지수야, 하준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하준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겼다. 이지수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모든 괴한들이 제압되고 박진태는 보안팀에 의해 포박되었다. 박진태는 끌려가면서도 강민준을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준,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김상철 회장님의 모든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네가 나를 건드리면 너도 끝장이야. 강민준은 박진태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는 박진태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진태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이미 최 비서를 통해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박진태가 김상철의 마지막 남은 수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가 왔다. 김상철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이강진과 강민서의 철저한 준비와 단호한 대응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박진태의 체포는 김상철의 모든 비리와 음모를 완전히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자료들은 검찰에게 넘겨졌고 이는 김상철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상철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고 박진태 또한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이강진은 박지훈과 김상철이라는 두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지수와 하준은 그의 곁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자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더욱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강민서와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으며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 사랑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축제였다. 결혼식은 서울의 유서 깊은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강진과 강민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강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강진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 옆에 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주는 앙증맞은 꼬마 턱시도를 입고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퍼진 로드를 걸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후 이강진은 한성그룹의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강민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강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한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이강진은 박지훈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도입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한성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이강진의 주도 아래 재개발되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성그룹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헌 사업을 펼쳤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외된 지역의 환자들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강진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강민서는 K&M그룹의 CEO로서 이강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K&M그룹과 한성그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했다. 두 그룹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펼치며 대한민국 재계에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 또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이강진은 강민서와 함께 저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강민서의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주는 두 사람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저택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강진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강민서는 K&M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게 소홀함이 없었고,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그들은 매년 결혼기념일에 하준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이강진과 강민서는 그들의 저택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하주는 정원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렸고 이강진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봤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진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밤 당신의 차와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강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강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찾아다녔을 겁니다. 민서 씨, 당신은 나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는 이강진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거지처럼 거리를 헤매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준 이강진. 그리고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 서사시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강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림자에 갇힌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진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섰다.